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코스피는 1%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원지 쪽으로 전통적인 코스피 강세 업종으로 수급이 몰렸었고, 그 외에 최근에 강세 흐름이 있었던 업종들 있죠.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원전, 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수급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반도체가 2차원지로 향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내일도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1.2%의 상승이 있었고 코스닥은 0.2%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원지 관련주 이쪽이 가장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반면에 원전 관련주라든지 또 조선, 방산 이쪽은 상대적으로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많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어디로 향했었는지 충분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모처럼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도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죠.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약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정말로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낙폭이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꽤나 큰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반면에 2차원지 관련주 삼성 S다이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현대로템,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거치고 3일 만에 개장을 했었고 생각보다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2.47%의 급등이 나왔고 S&P 500도 2%, 다우지수도 1.8%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3.4%의 급등이 나왔었죠. 우선은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과의 관세 이슈,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를 50%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게 7월까지 다시 유예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가지로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바로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어제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그 값이 98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에는 85포인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달 대비 13포인트나 증가를 했었고 다우존스의 전망치는 86포인트였습니다. 때문에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었고 그게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했던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소비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출 비중이라면 미국은 무려 70%가 소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지난달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가 꺾이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크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나아가서 국내 시장까지도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있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도 덩달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2차전지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다이가 미국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차값이 무려 1,400만원 가까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가격은 낮아지지만 점유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LG엔솔이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다이는 무려 7.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2차원지 관련주 있죠. 오늘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크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주가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 국내 대표 술 기업들이거든요. 오늘은 이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된다는 것은 이런 흐름이 더 연속성을 보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 그쪽 기업들의 시간의 주가 흐름도 괜찮게 나온다면 당분간은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 이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수출 기업들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단정 짓기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수출 기업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메이저 수급들이 코스피로 향했다. 그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수급이니까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나아가서 수급 변화까지 계속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돼요. 6월 말쯤에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는데 몇 달 안에 점차 늘려서 1000대까지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쪽 관련주가 조만간에 한번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같이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죠. 반면에 최근에는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2차전지 관련주보다는 자율주행 쪽에서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될 것이고, 이거는 텍사스를 시작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또 LA까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쯤에 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자율주행 쪽은 한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는 SOS랩이라든지 퓨런티어, 현대오토에버,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 쪽, 그쪽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고, 여기를 제외했다면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와 2차전지로 수급이 집중이 되었던 만큼 앞으로는 그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면 분명히 수급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일 정말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연속성이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분명히 원전 관련주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밸런스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간략하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 이 두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화장품 관련주죠. 실리콘2가 9%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수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수익률은 약 15% 정도? 그 정도 발생이 되었고, 제가 5월 중순에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물론 약간의 비중 조절을 위해서 조금 덜어낸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제가 실리콘2를 매수했던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수급. 자, 5월 8일쯤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때였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매수가 계속 집중이 되었던 것도 제가 홀딩했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급이 한몫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의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관광객도 단체 관광객은 7월부터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일단은 추세예요. 자, 이 종목의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이런 흐름과 각도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근처에서 몇 차례 매수를 했던 것도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 실현했지만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신다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추세를 본다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매수했던 근거 3가지 있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서 여러가지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